자, 여러분 얼른 쌤 채점하시고 질문할 준비 합시다. 정말 알았어? 자, 우선 쌤에서 질문을 좀 받을게 얘들아. 자, 쌤 페이지 상관없이 질문 651번. 651번. 네, 651번. 651번에 f의 마이너스 4가 0이고 나에 나와 있는 조건이 이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요렇게 fx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x 자리에 x를 넣었을 때 y 값 이런 거. 그럼 얘는 무슨 의미니?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y 값. 근데 얘가 지금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거 말해주는 식 요렇게. 그래서 얘는 일단 축은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몇 컴마 0 지난다라고 했냐면 마4 컴마 0 지난다라고 했으니 지금 축이 요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지금 좌표가 마4. 이게 문제에서 알려준 거. 그러면 이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축이 마인데 왼쪽으로 두 칸 같잖아. 그 오른쪽으로 두 칸에서 절편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다? 0. 요렇게까지 일단 그림으로 알 수 있는. 맞나요? 네. 물론 더 많은 조건이 있거나 하면은 a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b 한 다음에 뭐 대입까지 하면 좋고요. 근데 얘는 일단 더 이상 조건이 없으니까 이 그림에서 끝. 위로 볼록하고 절편이 마사랑 0이고 축이 마이다. 여기서 끝. 자, 보기 기억 F0은 0이다. 맞죠? 0,0 지난다 그지?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했니 얘들아? 여기 축이 마이너스 2잖아.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길이 똑같아야 되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마일은 왼쪽으로 마일은 오른쪽으로 한 칸, 1은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이만큼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F1 되겠다 그지? 이럴 때 이제 보통 이게 문제가 질문이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디귿에서 들어온다 그죠? 자, 실수 P에 대하여 P에서 P 플러스 2에서의 최소값을 P라고 하자. 자,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꼬아 놓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에 fx의 최소를 f가 아니라 gp라고 하자. gp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처음에 만약에 무슨 어떤 문제인지 약간 안 받아들여지면 숫자 넣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P자리에 한번 1을 써볼게. 대충 그냥 아무데나 한 거야. 그러면 1에서 X가 3일 때에 fx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고 한 거다? 최소값을 g의 1이라고 한 거잖아. P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fx가 그림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fx가 그림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근데 1에서 3이면 최소는 당연히 어디서 가지는 거니? 3에서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요게 최소값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식의 fx잖아, 그지? 그럼 최소값은 뭐겠니? f 3 됩니다, 그쵸?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f의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G1은 F3인 거죠? G1은 F3. 요거 흐름 이해 못한 사람 요거 되겠니? 그 다음에 P자리 아무거나 한 개 더 넣어볼게요. 아까 위에서 보기 니은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P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참고로 이런 문제들의 보기 니은은 거의 다 기억 니은을 활용하는 거니까 P의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그때 fx의 최소는 그럼 뭐가 되냐? p가 마이너스 1에서 p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가 마이너스 1에서 아까랑 똑같네? 잘못했네?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그래프 요만큼 그려지잖아, 그지?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겠니? f 1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는 거다? f 1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찾으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돼 있고요. 축이 마이너스 2다. 이 그래프는 fx입니다. 얘가 몇 칸이니? 간격이? 2칸이지. 봐봐. 그 2칸이 대충 여기 정도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최소값은 왼쪽 오른쪽 어디서 가지니? 왼쪽. 대충 요 정도 있어도 왼쪽까지겠죠. 근데 P랑 P 플러스 D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는 어디서 최소를 가지냐면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지. 그러다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와버리면 어디서 최소를 가지니? 오른쪽.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정확히 P가 마 3일 때 그러면 범위가 마 3에서 어디까지니? 마 1까지겠다, 그죠? 이때는 어디서 최소를 가진다고 상관없는데 P가 마 3보다 왼쪽으로 와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최소는 왼쪽. 그러니까 F P가 됩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른쪽에서 최소를 가지잖아. 오른쪽의 값이 F 뭐겠니? P 플러스 2가 돼. 무슨 말인지 잠깐만. 일단은 그려줄 때 이거는 필요한 사람만 하시고요. 대충 P에서 지금 P 플러스 D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졌죠? 이때의 최소값은 요거잖아, 그지? 그럼 x에 뭐를 넣어야 최소가 나오는 거니? p. 그래서 f p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죠? 근데 그래프가 범위가 좀 오른쪽으로 왔어. 그래서 만약에 p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d가 여기에 있어. 그럼 그림이 요만큼만 선택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최소값 자체가 뭐라고요? f의 p 플러스 d가 최소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했죠? 근데 그게 바뀌는 기준이 p가 얼마일 때라고? 마 3일 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P가 마 3보다 작거나 P가 마 3보다 큰데 뭐 등호는 여기서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서진아 이때는 최소값 자체가 뭐라고? F? P.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이 FP거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GP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FP가 G, P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가 마삼보다 커지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범위가 오른쪽으로 와버리면 최소값이 F의 P 플러스 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F의 P 플러스인데 얘가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GP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GP니까 여기까지 해석되겠니? 전에 말했던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게 약간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축 찾고 그냥 뭐 무조건 여기서 최소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막 이동하고 범위가 이동하는 거죠. 자, 요런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모공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서 약간 좀 진입하는 약간 좀 초창기 문제이기 때문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쌤 꼭 붙잡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들아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모공은 그냥 와 이렇게 그나마 1학년 때는 한 두세 개 날리고요. 나중에 말했지만 나중에 3학년 가면은 한 6개 정도를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70점대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과에서 원래 너희는 우니까는 없지만 1컷이 이번에 85점이었죠. 그래서 70점대만 받아도 2등급 나오고요. 그리고 2등급만 나와도 수학에선
졸라 좋은 대학 갑니다. 근데 6개를 버린다고 나머지를 다 맞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장점은 이런 6개들을 안 버려서 조금만 더 맞으면 얘들아 1, 2를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올해는 의대가 그 3학년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커트라인이 좀 올라갔대.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얘들아 그 수학 1 간당간당해도 보통 막 의대 가기도 하거든요. 약대도 가고. 그러니까 그 6개 안에서 조금만 더 맞기 시작하면 갑니다. 버리지 말고요. 이거 이해되겠니?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FP는 나 그래프 그릴 거거든. FP는 FX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F의 P 플러스라고 하는 건 FP라고 하는 놈을 P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걸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되겠지? 자,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 들어봐봐.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F의 P인 거야. 그리고 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거든? 자, 근데 P가 뭐보다 작을 때는 마3보다 더 작을 때에는 그냥 FP랑 GP랑 어때요? 같아요. P가 마3보다 작을 때 얘들아 요 그림이 지금 뭐의 그래프니? FP잖아. 근데 그게 그냥 뭐의 그래프가 된다? GP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거 그림만 그려볼 거야. 얘는 FP를 P축으로 얼마만큼 이동?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 여기가 P축일 거 아니야. 그냥 우리 FP라고 그리고 있으니 얘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정확히 봐봐. 여기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이 지금 얼마겠니? 마일이겠지. 얘를 왼쪽으로 두 칸 보낸다는 건 정확히 얘가 요로 간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근데 P가 마산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의 그래프를 그려라? FP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야. 이게 FP 플러스 2잖아, 그지? 근데 언제만? P가 마산 이상일 때만.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렇게 뾰족하게 되는 요 모양 있죠? 이거 자체가 뭐의 그래프다? GP. 다시 요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놈의 그래프가 지금 뭐다? F의 P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뾰족한 모양 자체가 GP입니다. 와, 재밌지 않니? 대신에 공감해줘. 재밌지 않니? 야,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말이 있었거든? 뭐든지 다 뭐뭐 하는 척 하다 보면은 즐기는 척하다 된대. 한 가지가 안 된대. 착한 척은 안 된대요. 착한 척은 아무리 해도 그냥 원래 나쁜 새끼는 그냥 계속 나쁜 새끼래. 잘 안 된대. 자, 우리 오늘부터 그래프만 보면은 이제 감이 뜹니다, 여러분. 알겠죠? 서진아? 졸라 재밌지? 재밌다고 해? 빨리. 재밌죠? 이렇게 보면은 재밌다 하세요. 어쨌든 근데 이 문제를 풀자면 얘들아, 근데 여기서 GP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얘 그래프가 GP야? 그쵸? 뾰족한 그래프가 GP야?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은 어딘데? 요 점의 Y값이지. 이 점의 Y값이 얼마라는 거다? 1인 건데 나는 지금 GP를 10을 찾진 않고 그림만 그랬지. 그럼 요 점이 F로 보면은 X가 얼마일 때 값이? 마3일 때 값이나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 풀이가 뭐냐면 F 마이너스 1 또는 F 마3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근데 우리 아까 얘들 F가 굳이 이제 식으로 만들자면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인데 0,0 대입하면 미지수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로 미지수 하나 더 해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절편으로 식 만들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자, 솔직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안 됐다 쌤 쳐다보세요. 됐죠? 이거 재미없다 쌤 쳐다보세요. 사진이 본 거니 안 본 거니? 자, 정리 좀 하시고
하시고 혹시 그 다음 질문 있으면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거 원래는 한판축으로 기억하고 단수값 판별식 대칭축.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어떤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이 다 1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있는 거죠. 내가 원래 내가 지금 얘들은 함수값만 써도 판별식과 축 위치 변경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고 있지? 혹시 써봐요.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근이 없을 수도 있으면 써보는 건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떨어지는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림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양이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은 S냐면 예를 들어가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값이 양이라고 쓰고 판별식도 양이라고 썼다 치자.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양 근도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근 둘 다 마이너스보다 작잖아. 그러면 축의 이쪽을 대체해놓게 되고 축이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쪽에 이진수가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기본은 한반축. 근데 필요 없으면 나머지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푼 거 보면 알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근 하나가 뭐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냥 1 대입해서 은이다 라고만 하면 되고 왜냐면 1 대입해서 은이라고 하면 그래프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판별식을 쓴 거와 똑같은 효과를 냈어. 그래프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축 효과도 이미 났기 때문에 다른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센시 질문 533번. 533이랑 그리고 52번. 523? 652번. 650이랑 553? 533. 533? 533 먼저 533번이 79쪽에. 533쪽. 이거는 쌤이 간단하게만 앞에만 설명해 줄게요. 앞쪽에만 설명하면 뒤쪽 풀이 있는 걸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533은 뭐를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닮음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숙제였어요? 저번 숙제였겠죠? 아닌가? 이번 숙제인가? 숙제 아니에요? 아 그래? 저번 숙제가 78쪽. 숙제 다 했다. 여기에 하는 줄 몰랐어. 아 그래? 그럼 이따가 다 했다고 말해. 이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B, 여기가 S, O, 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방금 닮음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뭐만 이용하면 되는 거냐 들어봐. 지금 길이가 보면은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 몇 대 몇? 1대 2죠? 그럼 요 삼각형이나 이 삼각형도 다 몇 대 몇? 1대 2겠죠? 둘 중 하나 잡아서 여기 어디 x 잡으라는 말은 없죠? AP 길이 물어봤죠? 그럼 AP 길이 여기를 그냥 x라고 잡으면 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 2x겠지? 요것만 잡으시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거. 닮음만 잡으시면 이 닮음이 잘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준영이가 653이라고 했나? 네. 자 653은 652요. 652 652 봅시다. 652도 이제 마찬가지지. 자 이제 보면은 가슴이 선생님이다 우리는 알겠죠? 네, 재밌겠다. 태진아, 네. 재밌겠다. 네. 자 652번 봅시다. 652. fx가 x-a 제곱이니까 뭐 이거야 여러분들 다 그림은 그리시면 됐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아? 아니 왜 그려? 시골 안 해보고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이거 약간의 경험도 필요한 건데요. 문제 보고 그려야 되겠다 아니면 시골로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그게 좀 경험이 있는데 물론 애매한 문제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식으로 풀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프로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2차 함수 단원에 문제 어렵다 싶으면 거의 다 그림의 도움을 받긴 합니다. 그림으로 100%는 안 풀더라. 자 가볼게요. 2와 10에서 fx의 최소값이 0이니 우선은 무조건 2랑 10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면 바로 식 나옵니다. 조건 기억이 말하는 건 그냥 a가 2에서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소값은 여기서 0이 나올 거니까 요건 이해되겠죠? 자 이제 니은 나 해석해 봅시다. 나 이게 기억이 아니고 원래 가였네요. 어쨌든 나 해석해 봅시다. 2에서 6에서의 2랑 6에서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대값 보통 맥시멈 그 다음에 6과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 자 얘들아 이거는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그냥 한번 딱 한다고 말한다는 게 아니라 막 2, 6, 60 막 이렇게 여기 막 그리다가 힌트 없습니다. 실제로 모국에서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너희들 학교 내신에 똑같이 나오면 이제 배운 그대로 푸는 거고요. 보통 변형을 많이 합니다. 변형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니? 막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적어준 걸 보고 이렇게 그리면 정답 이렇게 풀어봐야 이런 문제들은 도움이 잘 안 돼요. 내가 나중에 풀이를 해주면 풀 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합니다. 자 어쨌든 보세요. 얘들아 봐봐. 자 일단 2에서 6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2는 왼쪽에 있을 거니 6을 내가 아무 때나 잡아봅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여기 잡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 잡겠죠. 그래서 나는 왼쪽에 잡아볼게. 여기 6 잡아볼게. 그러면은 2랑 6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맞니? 그 다음에 6과 10에서의 최소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근데 얘들아 10은 무조건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6과 10에서의 최소값은 무조건 어딘데? 여기잖아. 같아질 수가 없지. 무슨 말이냐? 6이 A 왼쪽에 있으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쌤은 이제 그냥 지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무 막 지우고 하다 보면 아까 언제가 안 됐고 언제가 됐는지를 헷갈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그림을 작게 그려. 그냥 조금 작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2, 6 해고 안 되면 오른쪽 또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가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가냐? 6을 내가 대충 여기 정도로 보내. 그러면 2에서 6 사이에서 최대값은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6에서 10에서의 그러면은 6과 10에서의 최소값은 이 그림에서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 6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같아 안 같아? 얘랑 안 같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얘들아. 2랑 대충 6에서 6이 요 정도 있다면 최대값은 무조건 여기잖아. 6과 10에서의 최소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니? 6에서 나오잖아. 그 둘이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6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냐면 어디로 보내냐면 정확히 여기로 보내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게 나는 풀어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너희들은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좀 더 그림을 계속 여기 6, 여기 6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그 연습 안 되면 모고 들어가서 이런 거 못 맞춥니다. 이런 건 아무리 설명 들어도 못 맞춰요. 알겠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얘들아 이런 건 인간 강사들도 얘들아 뭐 현우진도 수업할 때 막 공식 알려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했죠? 그래도 절대 못 푼다. 집에 가서 죽을 때까지 풀어보세요. 이런 말 하거든. 이거는 계속 자기 손으로 안 풀어보면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얘들아 2에서 6일 때의 최대값은 여기겠죠? 여기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6에서 10에서의 최소값은 또 여기서 나오겠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거 되는 거 알겠지? 이때는 얼마겠니? 2, 6, 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때만 되는지 좀 더 되는지 몰라. 봐봐 지금 우리가 6을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겼잖아. 그지? 이때 됐잖아. 좀 더 옮겨봅시다. 우리.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 정도의 2가 있고요. 그 대칭이 되는 여기에 아까 6이라고 했는데 더 오른쪽에 6을 한번 보내볼게요. 그래도 되는가?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잖아. 6에서 10에서의 최소값도 여기잖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자 그러니까 6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도 되지? 그러면 서진아 이때 A는
이것보다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이때 역시 잘 모르겠지. 준영이 커졌니 작아졌니? A가 이때보다 오른쪽이 A가 더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잘했어요. 작아졌지. 왜? 2에 더 가까워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이때보다 더 어떻게 된 거다? 2에 더 가까워졌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6이 멀어진다는 건 거꾸로 얘가 2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A는 지금 뭐보다는 더 작은 거겠니? 4보다는 작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둘을 다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A가 4 이하인데 원래 2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F-의 최대값, 최소값은 각각 찾아보세요. 대충 뭐 그냥 쉽게 찾아집니다. 참고로 F-의 최대는 굳이 여기서 안 찾아도 돼요. 자, 그냥 대충 넣어줄게. F의 마이너스 1이 뭐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그냥. 그럼 당연히 최소는 얼마일까? A에 뭐 넣어야 될까? 2. 최대는 A에 4.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또 질문할 거 올려놓으세요. 이 니은 니은 찾았네. 나도 하나 좀 하면 되는 건가? D에서 마이너스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니은 해결했니? 니은 어떻게 해결했니? 이거를 대입하면 지워지고. 자 다시 지금 굉장히 잘하는 게 10이고 약간 약한 게 느림이거든.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얘랑 연립한 관점식 혹시 얘니? 네. 연립한 거지. 연립했어요. 연립했지. 그럼 여기서 혹시 그 연립 한 놈이 이제 중근을 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을 0이라고 한 거지. 그럼 얘가 이제 얼마인지 내가 찾아보고 싶은 거야. 얘는 얼마냐면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얘의 두 분의 합을 찾은 다음에 2로 나누면 바로 요즘에 잡혀가요. 왜냐면 중근도 원래 합 두 개가 중근도 그 두 개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되겠지. 그걸 2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축을 찾아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어쨌든 여기서 두 분의 합이 2분의 c 마이너스 2지. 근데 나누기 2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리게 되면은 4분의 c 마이너스 이잖아. 여기 X좌표가 4분의 c 마이너스. 자 지금 이해되면 알았어. 자 좋아. 이렇게 가자. 지금 얘가 둘이 연립한 거지? 그럼 중근까지 했다? 그러면은 두 분의 합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 얘가 중근까지니까 얘 자체가 이렇게 되겠지. 얘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왜 얘가 중근까지니까 중근. F줄 이거의 그래 이게 중근을 가지고 얘는 그림이 이렇게 접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 그래서 그럼 얘가 지금 축이잖아. 축은 마이너스 2의 그림이지. 그리고 축 자체가 4분의 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이해했니? 지금 이게 익숙잖아서 그리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여기 일이 바로 보여. 자 다시 해봐. 이게 4분의 c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면 여기 X좌표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c 마이너스 2야. 왜냐면 이해됐니? 자 일단 그건 그러다 치고 얘가 이거에서 뺀 거지. 이 그래프 자체는 fx 마이너스 gx의 그래프야. 얘 그림 자체가 fx 빼기 gx야. 지금 요거 넘기면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식 x 자리에 2분의 c 마이너스를 넣어놓은 거잖아. 그럼 2분의 c 마이너스에 가면 여기 정도 있겠지? 여기. 그런데 그 딱 대칭되면 여기 얼마냐면 0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얘랑 중점이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이걸 넣으면 여기에 0을 넣으면 값은 없거니? 같이. 근데 이게
여기에 0 대입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함수에 0 대입한 거가 이 함수에 이거 대입한 거 가냐 물어보는 게 축이 이건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안 풀어서 얘가 좀 헷갈리는 거고 풀다 보면 그냥 바로 되게 쉽게 이해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식. 10보다 약간 어쨌든 그래도 조금 하는 게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함수 쪽을 좀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는 면들을 좀 하는 거예요. 한번 해석해보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마이너스 1로서 양의 의미인지 찾으면 얘를 때문에 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얘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1,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때문에 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 g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1이 옆쪽에 있는지 옆쪽에 있는지 몰라서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가 크다 작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이거 두 개 뺀 거에서 마이너스를 넣는 거지. 각각 마이너스를 넣어서 값을 낼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여기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든 여기 정도의 마이너스가 있든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던 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던 거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돼. 대신 마이너스 1이 여기 정도 있다고 해도 x가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여기 얼마 대입한다? 마이너스 1 요 점의 y좌표는 여기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지? 이 y좌표가 이 y좌표보다 크잖아? 그냥 크다라고만 하면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일 값이 아닌지 얘기를 이 문제는 의미 없어. 다시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 있다 치자. 그래도 어쨌든 얘 y 값이 얘 y 값보다 어떤 거네? 크다라고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다음 또 질문. 쌤에서 질문 여러분. 정리해야 되나요? 2차 함수 쪽이 고정인 쪽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오늘 쌤이랑 좀 풀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숙제할 때 이거 완전 피토합니다. 이 질문 없나요 쌤에서? 654번 654번 이렇게 갑니다. 654번은 쌤이 중간까지만 적어줘도 아마 그냥 하고 알 것 같아요.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죠. 인수분해하면 B랑 C가 얼마랑 얼마냐면 아마 1이랑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1,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는 점 A가 됩니다. P라는 점이 A에서 C까지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서 여기까지 지금 가는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여기 점 P의 좌표가 A, B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움직인다는 건 첫 번째 A, B가 P가 곡선 위에 있습니다. 곡선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곡선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B가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 요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P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가 어디에서 0에서 4까지밖에 못 간다 이런 말인 거죠. 그때 문제에서 7a 더하기 b 더하기 2의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거든. 여기 b 들어가는 데들아 b 대신에 뭐 쓰면 되겠니? 요거. 그렇게까지 했니? b 대신에 요거. 그럼 a에 관한 몇 차씩 나오니? 2차씩 나오죠? 거기서 최대 최소 찾으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고요.
전개했다고 치면 민수야 축 얼마니? 전개했다고 치면 축이 얼마니? 축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잖아? 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대신 계산됐니? 네. 그러면 a가 0에서 4니까 그냥 얼마 대입하면 최소? 0 대입하면 최소, 4 대입하면 최대 이렇게. 0 대입하면 최소, 4 대입하면 최대. 근데 이게 아, 뭐 계산 이상한 게 있었던 거지? 계산을 그냥 말고 쓰기 아, 그러니까 그래서 P가 있는데 어떻게 A를 맞췄을까? 그러니까 전 P가 여기서 B를 거쳐서 움직여서 C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P가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봐봐. 전 P가 그래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건 그래프 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번 곡선 위에 있다. 대입하자. 그런 거지. 무슨 말이니? 근데 전체를 다 움직인다. 그럼 아무 상관없는데 A에서 C까지 움직이지. 그럼 X좌표가 0에서 4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아, 저는 말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일자로 어떻게 그랬죠? 제가 그때 봤을 때 B가 돼 있잖아요. B를 먼저 C까지 움직이는 여기 있으면 여기 C만 하니까 근데 여기만 있어서 이렇게 오. 근데 지금 마지막 말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여서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 여기 부분이 제외되어 있으니까 아니야. 근데 여기서 B를 거쳐서라는 말이 솔직히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은 6, 4, 5번 보게 되면은 6, 4, 5번에 나와 있는 제일 밑에 식이 뭐냐면 6, 4, 5에 절대값 F가 절대값 G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F는 풀마 G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들아 봐. 지금 G라는 놈의 그래프가 1차거든. 원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G는 G를 어떻게 한 거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죠? 그거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까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G가. 근데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 둘이 X축 대칭이자 동시에 Y축 대칭이 돼요. 왜냐면 봐봐. 내가 GX가 만약에 AX야. 그러니까 Y는 A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G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AX 됐죠. 그럼 얘랑 X 부호가 다르다고 봐도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 부호가 다르다고 봐도 되거든? 지금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랑 Y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입니다. 알겠지? 이제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 요 놈이랑 지금 만나는 점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얘랑 뭐만 다르겠다? 부호만 다른 거죠. 같은 원리로 요 밑에 있는 요 만나는 두 점은 또 뭐만 다른 거다? 부호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F는 G니까 F랑 G랑 만나는 교점, F랑 마이너스 G랑 만나는 교점을 다 찾거든. F랑 G랑 만나는 교점,
F랑 마이너스 G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니까 요 네 개를 다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시 얘랑 뭐만 다르다? 부호만. 실제로 식으로 가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얘가 좌표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얘가 A 마사라고 돼 있고 얘가 A 더하기 3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 X좌표는 얼마나? 얘랑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 거지. 얘도 얘랑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A 마 3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다 제곱해서 더하기 60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육사료 할게. 이해했니? 네, 적었어요. 자, 육사료 봅시다. 육사료에서 F라고 하는 놈은 2차인데 2차항 계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fx는 x제곱으로 가는 2차고 gx는 2차항 계수가 4라고 밑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h는 1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F랑 H가 접한대요. 자, F랑 H만 좀 자세하게 적어볼게. F랑 H가 접한다.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F랑 H랑 연립했을 때 무슨 근 가진다? 중근 가진다라는 거죠. 그치? 두 개가 접한다. 연립하면 중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지. 이건 안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적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fx 마이너스 hx는 중근을 가지는데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이잖아? h는 최고차항 개수가 모르는 1차야. 어차피 빼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거든? 근데 문제는 중근을 뭐로 가진다라고 했냐면 알파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태진아 gx 빼기 hx는 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치 4하고 그치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근데 나조건 보면 베타가 몇 알파다? 비례식 쓰면 베타가 2알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좀 이따 이거 뺄 거라서 제곱차 하는 게 좋아서 그냥 계산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2x 빼기 4알파의 제곱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F랑 G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찾는 거냐면 gx 마이너스 fx 찾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찾아도 되고요. G랑 F랑 만나는 점 찾으니까 G랑 F랑 연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빼면 돼요. 매치 날아가잖아.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뺄 건데 암산 제곱차잖아. 제곱차. 한 번은 둘이 어떻게 한다? 더하지. 3x 빼기 5알파. 한 번은 이거에서 어떻게 하니? 빼지. 그럼 x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거에서 빼니까 제곱차야. 제곱차. 한 번은 두 개 더하고 합차 이렇게.
근데 밑에서 위에 값 지금 빼는 거죠? 그럼 근이 얼마랑 얼마 나오니? 3분의 5알파랑 3알파 나오죠. 삼분의 5알파랑 3알파 중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게 뭐겠니? 3분의 5알파죠? 왜냐면 베타가 2알파니까. 그러니까 알파랑 2알파 사이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니까. 선생님 제 말 이해하고 있니? 안 놓쳤어 어디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t가 3분의 5알파니까 답은 3분의 5입니다. 자, 409번. 409번이 지금 409번이 약간 난이도가 높습니다. 얘가 지금 2단계에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약간 3단계 쪽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좀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가 F라는 놈이랑 G라는 놈이 1사분면에서 지금 접합니다. 409가 F라는 놈이랑 G라는 놈이 1사분면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F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G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게 G고 이게 F고요. 1사분면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일단 우리가 당연히 뭐 할 거냐면 fx-gx라는 식을 만들겠죠. 접한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둘을 빼버리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2x제곱 더하기 a-cx 더하기 b-d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갈 거냐. 어쨌든 얘들아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 중근을 가져야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0까지 아마 대부분 썼을 것 같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얼마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어떻다? 틀렸다 그죠? 같아야 됩니다. 얘가 지금 더 어떻다라고 했니?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지? 당연히 틀렸어요. 이해됐죠? 니은부터가 문제인데더라. 니은은 식으로 대입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잘 봐.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너희 얘가 무슨 근 가지니? 중근. 그러면 얘 그림은 x축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가 중근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0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x축과 어떻게 된다? 접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그리는 건 f랑 g가 아니라 뭐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fx 마이너스 gx는 y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걔가 x축과 어떻게 되냐면 접하겠죠. 자 여기 이제 축방 공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c-a입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리고 보기 니은을 봅시다. 네, 보기 니은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2항까지 했을 거야. 그러니까 b-d랑 f의 2분의 c-a 마이너스 g의 2분의 c.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b 빼기 d는 그렇다 치고 아니 갑자기 2분의 c-a가 도대체 뭔데? c도 아니고 a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분의 c-a가 도대체 뭔데? 이걸 왜 잡아놓는 건데? 이 생각인 거야. 이 포인트는 2분의 c-a인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얘의 몇 배가 되겠니? 2배인데 참고로 얘들아 봐봐. 너희 이 얘가 요 놈의 실제로 중근이겠죠. 이 근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근이 얘랑 얘가 접하는 요점의 작도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 얘가 0보다는 어떠니? 크겠죠?
그럼 이놈의 두 배는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이게 2분의 C-A야, 그지? 축이 얘야! 얘가 얘야! 그러면 정확히 대칭되는 요점이 뭐였겠니? 마이너 2분의 A 마이너스 아니 이렇게 해서요.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고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더한 게 이거의 2배야. 근데 이거 2배 하면 얼마인데? 2분의 C 마이너스 0 이거 0입니다. 그렇지? 자, 얘들아 여기 그럼 y가 어떻게 찾겠니? 0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뭐 나오는데?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거지. 얘는 무슨 값인데? 요즘의 y 값이야. 그치? 둘이 어떻다? 다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아니 얘가 뭔데? 이거예요, 알겠죠? 얘가 뭔데? 왜 하필 얘 넣었는데? 이겁니다. 얘들아 뒤에 문제 보면 그런 거 나온다. 갑자기 이상한 걸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지? 이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그거 고민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요게 뭔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얘가 뭐다? 여기서는 요 좌표겠죠, 그죠? 그리고 얘도 바로 0 대입해서 이런 거 말고도 얘는 20 보고 B 빼기 D 상수항이네? 0 대입하면 나오겠네? 약간 몇 번 풀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나오고 알겠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기 디귿. 보기 디귿은 얘들아 여기 X자리에 뭐 대입해야 나오는 거지? 1 맞니? 1 아니지 않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야 나오겠다, 그치? 자, 보기 디귿은 잘 보세요. 보기 디귿은 내가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F-1 빼기 G의 마이너스 1 되겠지? 그게 얼마냐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D잖아요, 그지? 그게 지금 여기서 봐도 되고요, 저기서 봐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Y 값이 0보다 어떻다? 크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우변 넘기면 2가 A-C-B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요거 맞나? 맞죠? 그래서 2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얘도 요 그래프 보면 쉽는 겁니다. 쌤이 지금 13부터 약간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안 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좀 푸시고요. 우선 413번 얘는 지금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데 413번 이차함수랑 직선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을 A랑 B라고 할 때 1,1이 선분 AB 위에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이차함수가 있어.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 얘가 y는 2x 마이너스 1이야. 여기랑 교점인데 이 선분 안에 1,1이 있으니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 지금 요 말이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얘들아 얘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식은 두 개의 교점을 기준으로 갑니다. 알파랑 베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얘랑 뭐 했을 때에 연립했을 때 근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a-1x 플러스 4는 0이 되는데 의 근 알파 베타 사이에 누가 있는 거니? 1이 있는 거 알겠죠? 이거의 두근 사이에 1 있다.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유형으로 뭐라고 하냐면 근의 분리라고 해요. 알겠죠?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원래 풀 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요 세 가지 조건을 식으로 만듭니다. 함, 숫값, 판, 별식, 대칭, 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보통 한판축이라고 하고요. 들어본 적 있니? 없나?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얘 먼저 가볼게요. 얘들아, 얘가 방정식이지만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에서 x 절편을 말합니다. 알겠지? 그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1이 있으니까 1이 여기 어딘가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 1 대입해서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답이 이건데 그러면 함판축은 뭐냐? 함수값은 요런 함수값인데 판별식과 대칭축을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 그게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얘 말고 앞에 아까 쌤이 그 405랑 이쪽에 있었을 건데 봐봐.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냥 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점 두 개가 근인데 걔 둘 다 1보다 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 보이? 그럼 1 대입하면 y 값이 0보다 어때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고 쓰냐면 f의 1은 양이라고 씁니다. 이거 쌤이 만든 거야. 이거는 지금 방금 됐니? 그런데 이런 함수값만으로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냐면 그렇진 않아. 1일 때 양이라고 해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 이러면 근이 있어 없어? 없지? 근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면 그냥 0보다 크다? 뭐 그냥 두 근이라고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는 그래프가 딱 저렇게 그려지지 않아. 또 어떻게 해도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도 1일 때 같은 양수고 근은 존재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축의 방정식 A가 1보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 이렇게 지금 갖다 씁니다. 알겠지?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내가 좀 너희가 말해줘야 되는 게 이거 완전 생 처음 듣는 거니 아니면 들었는데 기억을 잘못 까먹고 있던 거니? 거의 안 들었나? 거의 기억 안 나나 보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얘들아 물어보자. 얘는 왜 함수값만 쓰는데 판별식이랑 축을 왜 안 써도 될까? 자, 여기서 판별식을 썼던 이유가 뭡니까? 함수값을 썼는데 이렇게 되면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봐봐 1일 때 여기라고 했지.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잖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판별식을 역할을 얘가 이미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얘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축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근데 1일 때 음이라고 해버리면 얘가 막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가거나 왼쪽으로 확 가거나 이게 돼야 안 돼. 못 가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1일 때 양이 돼버리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거는 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함수값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표정이 좀 찌쳐가다 이거. 요거 근의 분리 문제를 좀 더 풀어야겠네 나중에. 이따가 좀 체크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필요하시면 요것도 옆에서 예를 들어 좀 적어 놓으시고요.
김수영, 저거 처음 듣는 것 같아? 오호.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오. 그러면 저걸 다시 해야지. 너희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은 너희는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해보자. 얘들아, 그 근의 분리 쌤이 지금 다시 할게요. 근의 분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왔구나. 자, 다시 얘들아,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주의보 보세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미리 먼저 요거부터 한번 물어보자. 봐봐. 2차 방정식에 만약에 두근이 그냥 양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풀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두근이 양수가 되게 하래. 그러면은 풀이 어떻게 하면 될까? 두근의 합, 양 곱, 양 판별식, 양 이렇게 0 이상. 왜냐면 근이 양음이라는 말은 양수 음수는 실수에서밖에 못 씁니다. 허수는 양음이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음수? 아니야. 그럼 양수?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양음 없어. 알겠죠? 이거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양음은 실수에서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근이 양이다 음이다 그러면 뭐 쓴다? 합, 곱, 판별식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근이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작다, 그러니까 1보다 크다, 뭐 2보다 작다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시 근의 분리라고 하고요. 유형을 얘는 푸는 방법이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기 전에는 계속 그냥 식으로 예를 들어서 두근이 모두 다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럼 두근이 한번 2보다 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가는데, 자 쌤 예를 들어 볼게. 잘 보세요 얘들아. 아까랑 똑같이 한번 볼게. 봐봐. x제곱 더하기 그냥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그냥 좀 일반적인 식을 가져와 볼게. 내가 얘는 0의 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 x 절편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이해되겠니? 제일 앞에 했던 거 그지? 그래서 내가 얘 그림을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다? 근이 돼요. 근데 중간에 요거는 이제 풀이를 요렇게까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다 가정하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쌤이 문제를 한개 들어볼게. 이거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뭐 두근이 합은 2보다 크다, 곱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잘 안 될 뿐더러 좀 다른 조건 나오면 그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막 근의 공식 같이 써도 되긴 합니다만 복잡해져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면 여기서 두근이 얘랑 얘라고 뭐 2, 3 뭐 2랑 7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1이 1번, 2번, 3번 어디로 가야 된다? 3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여기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소진아, 그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졸리겠니? 그 자세로? 괜찮아 진짜? 오케이, 알았어. 편한 자세로 있으세요. 네. 아니 나는 집에서 강의 같은 거 볼 때 이러고 있으니까 5분 만에 바로 그냥 딴 괜찮니? 아까 사가지고. 언제? 쉬는 시간에? 네. 그래. 잘했어. 자, 보자. 그래프가 이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식들을 적는 거야. 되겠지? 근데 어떤 식을 적어야 될지 애들이 와우 졸라 어려워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세 가지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 세 가지가 바로 아까 말했던 뭐다? 함, 판, 축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함, 판, 축인데 함은 함수값이고요. 판은 판별식, 축은 대칭축입니다. 알겠죠? 자 봐. 함수값은 이거야. 나와 있는 숫자가 1이잖아. 1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니?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fx라고 생각하자. 그 정도는 쌤이 대충 적어도 이해되겠지? f의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돼야 돼요. 근데 얘랑 얘는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크거나 같아야 돼요. 쌤 두근이라고 돼 있는데요. 서로 다르다는 말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알겠죠? 중근도 근을 원래 두 개라고 말합니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지금 축이 1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축이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근데 쌤이 여기서 물어보자. 봐봐, 방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야 근 둘 다 1보다 어떻다고?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얘가 없으면 그래프가 꼭 저렇게 될까 아니면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을까? 판별식의 조건이 없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됐니? 그럼 근이 있어 없어? 실근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줘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 없으면 그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축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이 오른쪽으로. 그치,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도 존재하고 1일 때도 지금 0보다 크지만 근 둘 다 1보다 어떨 수도 있는데 작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고 알겠죠? 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함수값만 쓸 때도 있는데 그건 언제냐? 이 두 개가 필요 없을 때. 그게 언제냐 이런 거야. 봐봐. 이번에는 문제가 식은 똑같은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아래로 볼록한데 이 두 근 사이 어딘가에 1이 있어야 되지. 그럼 1일 때 y값이 0보다 어때? 작지. 그래서 함수값은 한판 축에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요거 이해됐니? 자, 판별식을 내가 쓰려고 해.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판별식 일단 쓰면 식이 이상해서 보통은 하긴 한데 어쨌든 판별식을 내가 쓸까 말까 고민을 해. 자, 아까 판별식을 왜 썼냐면 이게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만나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잘 봐. 1일 때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랑 안 만나는 일은 잘 생겨. 근데 우리는 A반대라서 이런 학생 없겠지? 선생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학생 없지? 지금 몇 명 뜨끔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돼도 그래프 계속 올라갑니다. 무조건 만나 알겠죠? 이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 중학교 때. 그래서 안 만나잖아요. 야 계속 올라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것도 계속 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면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지. 서진이 방금 약간 아니야? 어쨌든 자, 왜 판별식 안 쓰는 줄 알겠습니까? 축 왜 안 쓰냐면 아까 축은 그림 막 이렇게 가는 걸,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에 놓이게 하고 싶은데 왼쪽에 가는 걸 막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축을 준영이 무슨 말이지? 네. 쓰는 건데 1일 때 음이라고 해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러면 1일 때 양이 돼버리잖아. 그치? 오른쪽으로도 가 못 가. 그 오른쪽 왼쪽도 얘 하나로 고정 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됐지? 왜 안 했지? 아니 어렵긴 하고 원래 잘 모르긴 하거든. 근데 아까 쌤이 설명할 때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안다 가정하고 설명했던 거. 자, 지금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이제 손. 자,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 씁니다. 뭐 쓴다? 함, 판, 축. 근데 상황 봐가면서 뭐 안 써도 될 건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그냥 만약에 2야. 그럼 축이 숫자잖아. 그럼 당연히 안 써도 되는 거고 알겠죠? 이거 상황 봐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함, 판, 축 또는 함. 되겠지? 요렇게 보통 씁니다. 이해됐니? 네. 넘어갈게요. 근데 그 모르는 거 쌤한테 말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쌤이 너희들이 기본적인 유형풀이는 거의 다 안다 가정하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 모르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17번 볼게요. 417번. 근데 이거 아까 준영이가 이제 그림 이제 좀 정확히 그리는 거 약간 짜증내 하는데 이게 준영이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약간 이런 문제 만나면 그림 그릴 때 약간의 짜증을 느끼거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들어가서는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 그 정도가 뭐냐? 자, 이 문제를 풀 때 봐봐 얘들아. 하나는 어디로 볼록하고 하나는 어디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하고 하나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때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 봐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y는 t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얘들이랑 만나는 점의 총 개수가 몇 개가 된다라고 했냐면 3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t가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 몇 개니? 2개. t가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 점 몇 개니? 3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모든 실수 t의 값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인 게 한 번, 그리고 여기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또 있지. 여기 만나는 점 3번,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3번 있겠, 4번 있겠다, 그죠?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뭐만 판단하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우선 봐봐. 얘랑 혹시 같으면 어떡하나? 이게 먼저 궁금증이고 무슨 말인지 됐니? 두 번째 봐봐, 얘들아. 너희 근데 지금 얘가 교점이잖아. 교점이랑 꼭지점이 동일해도 뭐가 되겠니?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가 여기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 그러면 3점이 되는 게 이건 이제 3점이 안 돼버리네, 그지? 아예? 그러니까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다시 뭐 판단하냐면 교점과 꼭지점의 무슨 관계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정도는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봐. 417번은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팔이야. 자, 봐. 얘 2차항에서 마이너스 1, 얘 2차항에서 1이지. 근데 얘는 축이 얼마니? 축. 마일입니다. 얘는 축이 얼마니? 2지. 구부러진, 요 펼쳐진 정도가 같은데 축이 다르잖아. 그러면 절대로 교점의 좌표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절대 y 좌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고민 끝. 되겠지? 그럼 뭐 확인하면 되니? 얘의 꼭지점을 얘가 지날 거냐? 얘의 꼭지점을 얘가 지날 거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만 확인해 보면 되냐? 얘의 꼭지점 아까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면은 5 되나? 를 얘가 지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럼 대입해보면 돼요. 대입하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8 돼야 안 돼? 딱 봐도 안 지나지. 얘도 대입해보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한 게 서로의 꼭지점도 안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뭐냐면 이거야. 한 놈 이렇게, 한 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t가 요때 가능하고요, 요때 가능하고요, 요때 가능하고 요때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프를 막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하기보다 얘가 이거 지나나 해서 그냥 대입만 먼저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이거 끝나고 수업하고 있구나. 435는 아까 셀에서 수업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439는 요건 쌤이 어려워서 체크한 건 아니고요. 이거 쌤이 저번에 뭐 이용해서 풀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439 꼭 닮음 이용하세요. 이거 무조건 닮음 이용해 쉬워집니다. 참고로 얘들아, 꽤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닮음 이용해 편해지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뒤에 있는 462번도 462번도 그림 그대로는 안 되는데 약간 그림을 이동하면은 발음으로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래서 포인트는 439는 꼭 발음 이용하고, 그리고 쌤이 저번에 말했는데 만약에 얘들아 뭐 10-x 곱하기 2 플러스 x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거 최대 찾을 때 전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절편 얼만데? 10이죠? 얘 얼만데? 마이너스 2죠? 그럼 중간값 축이 얼마니? 그러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4죠? 그냥 4 대입해서 최대 찾는 겁니다. 알겠지? 그게 여기다가 숫자가 더해져도 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언제는 전개해야 된다? 1차 항이 더해져 버리거나 2차 항이 더해지면 전개하셔야 되고, 알겠죠? 그게 아니면은 전부 다 그냥 곱한 상태로 가시면 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설명할 마지막 문제가 453인데 2차 함수 쪽은 학원에서는 투스텝을 풀고요. 숙제는 투스텝이랑 셀을 좀 더 나갈게요, 얘들아. 좀 아, 3도 굉장히 여기 좀 빡셉니다. 고생입니다. 빡센 이유는 너희 모고 치면 지금 고1 때 몇 월 달에 치지? 올해 몇 월 달에 치지? 올해 똑같나? 보통 6모 치잖아. 그쵸? 그때 시험 범위가 이제 보통 어디 나오니? 3모 치고 6모 치고 할 땐 6모부터 고등학교 범위 나오잖아, 그지?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얘 보통 모고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쨌든 함수를 끼우는 겁니다. 함수가 안 끼어 들어가면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귀찮고 짜증나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많아서 2차 함수 이런 쪽이,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문제 내기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뭐 위에 보면 지금 교육제 기출 변형 엄청 많이,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전부 다 30, 20일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좀 어려운 것들. 좀 빡세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같이 풀도록 하고, 3스텝은 453번 볼게요. 얘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왜 체크했냐면 쌤이 저번에 말했던 거 잘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자,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 얘들아 교사형이라서 간략한 풀이가 항상 보면 적혀 있는데 간략한 풀이만 지금 한 20줄 넘게 됩니다. 좀 길어요, 알겠죠? 생각보다 계산이 귀찮습니다. 자, 풀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2차가 그려져 있고,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 B 좌표가 K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죠, 그죠? 아까 평행하면 어떤 조건이 있다? 얘랑 얘의 x 좌표의 합과, 그림체 잘못 그렸다. 얘랑 x 좌표 합이 어떻다? 같다라고 했지, 그지? 요거는 지금 뭐 지나는 거다, 그림이 꼭지점 지납니다, 그죠? 그냥 그림 선 지워버리고 그냥 가자. 다시 직선 요렇게랑 요렇게 있거든. 지금 얘랑 x 좌표 합이 얘랑 x 좌표 합과 어떻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K인데 하필 여기가 축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가 두 개의 중점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K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쌤이 요점 찾을 거야. 요점 좌표 잘 봐봐. 다시 직선이 요렇게랑 요렇게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중점이랑 이 두 개의 중점,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중점의 x좌표랑 요 두 개의 중점의 x좌표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그냥 P라고 잡으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어떻다?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개의 x좌표 중점이랑 이거 두 개의 x좌표 중점이 어떻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P는 얼마입니까? 각자 계산은 자, P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찾을 건 뭐냐면 이겁니다. 봐봐.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1이 넓이가 12.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삼각형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0이라고 했거든. 근데 문제에서 찾는 넓이는 뭐냐면 삼각형 ADB 넓이.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우리 뭐만 찾으면 되냐면 요 왼쪽 오른쪽 삼각형 높이가 지금 어떠니? 똑같이 밑변이 만약에 뭐 1대2다 그럼 넓이도 1대1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 신기하게 얘랑 길이비가 문자인데 길이비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 B 찾아서 이게 만약에 1대2다 그럼 얘 넓이는 24고요 1대3이다 그럼 넓이는 36이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건 각자 계산해 보시고 여기까지 해보시고 얘들아 투스텝 랜덤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